민도의 수준, 정치인들의 수준.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이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는 칼럼 내용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우리 생각이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아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대안으로서 이건 어떠냐라고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는 그런 칼럼이 바람직한 칼럼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30여 개 칼럼을 제가 쭉 봤는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선우정 칼럼인데요. 논설위원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칼럼. 외교사절 김홍집에 의해 일본에서 반입된 외교 지침서 조선 책략을 유생들이 벌떼처럼 공격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리며 통곡했다고 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더 가까이 하고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 조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러시아를 막으라는 것이다. 1880년 러시아의 팽창이 지금보다 더 세상을 위협하던 때였다. 중국 외교관이 중국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썼고 친중을 앞세웠다. 그런데 중국을 받드는 유생들이 저자를 사문난적의 효시라고 비난하면서 책을 반입한 김홍집을 벌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만인소라고 부르는 상소문에서 그들은 그런 글을 받아들였다가 중국이 이를 가지고 따지고 시끄럽게 떠든다면 무슨 말로 해명하겠느냐고 했다. 오랑캐 나라에 대해 중국과 대등하게 결연과 연대를 운운하면 중국이 화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세상 모르고 한 소리였다. 조선 책략은 중국 정부의 공작으로 조선에 유입된 것이다. 열강에 밀리던 중국은 외교에서 천자의 지위를 한참 전에 버렸다. 중국이 아니라는데 괜찮다는데 먼 나라 시골 유생들이 주공과 공자, 주자의 가르침을 밝혀야 한다며 중국을 위해 분개하고 통곡한 것이다. 점프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진지했다. 2년 후 이무군란이 일어나 조선은 중국 군관 위안스카이 치하에 놓였다. 조선의 등골을 빼먹는데 혈안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 조선의 문신이자 접빈관 김창희는 위안스카이 등 조선에 파견된 중국 지배자들에게 조선의 살 길을 끝없이 물었다. 위안스카이는 진지하게 응했다. 그는 조선의 5가지 물산을 열거하고 이들을 다스리면 조선이 부유할 수 있다고 했다. 뽕나무로 강토를 개벽해 정예군 3, 4천을 키울 수 있고 험한 산세를 잘 활용하면 일본의 침략 야심 정도는 억누를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조선의 생존 전략서를 따로 만들어 전한 중국 지식인도 있었다. 모두 자강을 부탁했지만 조선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칼럼에 지향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을 조선 말기에 빗대 비판하면 그때와 국력이 다르다고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상투적인 비교라는 것이다.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 엘리트의 지력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에 대해선 고민해야 한다. 조선말 외교 논쟁을 읽으면 비록 시대를 잘못 읽었지만 그들은 지적이었고 진지했고 치열했다. 정치 사상과 마사오는 일본의 근대화 성공을 쉽게 설명한 적이 있다. 일본은 패하면 유학을 보낸다는 것이다. 미국에 지면 미국에, 영국에 지면 영국에 인재를 보냈다. 국제 정세를 익히고 세계 속에서 나라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했다. 조선이 일본만큼 당대의 지식인을 세계에 쏟아낼 수 있었다면 중국의 자장에서 탈출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에서 연간 20만 명이 세계로 유학을 간다. 국민의 학습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만큼 엘리트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조선 지식인이 꿈꾸던 나라다. 엘리트 중 엘리트가 정치에 몰려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날마다 떠드는 핵심 외교 사안이 이 XX 논쟁이다. 여러분 XX가 욕설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엔 별별 엉터리가 다 있다. 초능력자만 모여있는지 어떤 매체는 딱 보면
광우병이거나 100만 명이고 딱 들으면 이 XX 바이든이다. 그냥 넘어갈 일이다. 미국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나라가 흔들리는 듯 외교 참사라며 통탄하고 있다. 반미의 선봉에 있던 사람일수록 미국 심기를 걱정하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유생의 반발에는 그들 나름의 철학과 세계관이 있었다. 지금은 비난을 위한 비난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결론 부분으로 쳐 들어갑니다. 한국은 외교로 죽고 외교로 사는 나라다. 요충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외교 논쟁이 잦다. 나라를 살린 논쟁도 죽인 논쟁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이번과 같은 저질 논쟁은 처음 봤다. 정치의 지력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라는 돈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민도, 예, 백성민자의 도, 100도씨, 50도씨 할 때 도입니다. 예. 민도라고 부르는 사회 구성원의 수준, 특히 엘리트의 지력이다. 이런 정치, 이런 국회를 방치하면 남이 건드리지 않아도 나라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칼럼은 마무리를 집니다. 예,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예, 지금 나라가 돈으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민도가 나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수준이다. 민도의 수준, 정치인들의 수준.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견해와 같을지 아니면 많이 다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은, 예,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예,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